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허먼 레너드의 사진 속 재즈 레전드들 1편. 허먼 레너드가 누구냐? 1923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돌아가신 포토그래퍼예요. 이분이 평생에 여러 사진들을 찍었지만 제가 이분을 주목하는 오늘의 이야기 속의 허먼 레너드라는 포토그래퍼는 50년, 60년대까지 재즈 레전드들을 찍은 그의 독특한 사진들이 굉장히 유명해서 주목하게 되었고, 재즈 음악을 듣던 안 듣던 간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재즈 이미지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90년대 제가 대학생 때 카페에 걸려있는 액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나중에 저게 어떤 뮤지션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점점 재즈를 들어가면서 인터넷 속에서 만나게 되는 재즈 이미지들, 근데 많은 사진들이 이분의 사진이었고, 영상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라이트나 어떤 분위기가 일반 그냥 재즈 사진들이랑은 좀 다른 이분만의 느낌이 있다 해서 굉장히 주목하게 된 분인데, 허먼 레너드가 찍은 사진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각 사진 속의 뮤지션들이 그 즈음에 있던 음악을 한 곡씩 매칭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허먼 레너드를 갖다 그냥 한마디로 소개하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재즈 좋아하는 대통령 알려진 게 오바마랑 오바마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잖아요. 클린턴 그렇죠. 대통령 연주도 색소폰 하고. 연주도 하죠. 네.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어요.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진작가, 재즈 사진작가. 또 하나의 재즈 레전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클린턴이 그냥 공헌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비단 재즈를 넘어서서 어떤 인물 사진의 어떤 전형을 제시한 초기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 재학 중에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대요. 제대하고 나서 이분의 인생에 어떤 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유스프 카시라고 포트레이트 인물 사진의 어떤 전설과 같은 분인데, 이 유스프 카시라는 분 밑에서 견습생을 하면서 아인슈타인, 해리 트루먼, 아이젠하워 이런 유명인의 포트레이트 사진을 같이 작업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48년도 이분이 이제 20대 중반이 됐을 때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스튜디오를 열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20대 중반에 일을 끝나고 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로얄 루스트나 버드랜드 이런 재즈 클럽에 가서 음악을 듣고, 그러니까 이분이 재즈 사진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명한 재즈 광이었던 거죠,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학생으로 따지면 방과후 일 끝나고 나서 재즈 클럽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 수많은 재즈 레전드들이 의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담아내서 유명을 한 거죠. 먼저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보용 스냅을 갖다가 내가 찍겠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냈는데, 빌리 얼리데이, 마일스 데이비스, 그러니까 당시 기라성 같은 재즈 뮤지션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이런 거죠. 편안한 사진. 그러니까 이렇게 무대 대기실에서 이런 사진이나 녹음하기 전에 후에 이렇게 좀 늘어져 있거나 편안하게 포즈 취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사진은 다 이 양반이 찍은 것들이 대부분이더군요. 그렇죠. 반은 일, 반은 자기 취미로 해서 재즈 현장에 항상 같이 있었던 사진 작가였고, 56년도에는 배우 말론 블란도 개인 사진 작가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유럽으로 파리로 옮겨가서 패션 사진, 플레이보이즈 유럽 특파원 등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넓혀갔다고 하는데요. 챗 베이커를 1956년도 뉴욕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챗 베이커가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트럼펫을 다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인데, 이런 사진은 자연스러운 스냅이라기보다는 챗 베이커와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챗 베이커 모습을 자기가 연출해서 찍은 사진 같은데, 굉장히 좀 아름다운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고, 54년도에 역시 뉴욕에서 클리포드 브라운을 찍은 사진. 클리포드 브라운은 어떤 사진을 봐도 아주 열정적으로 트럼펫을 부는 모양, 그 표정과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 그런 사진이 있고요. 듀크 웰링턴을 파리에서 찍은, 올림픽 시어터에서 찍은 공연하는 사진인데, 무대 조명이 싹 내려오는데 그 실루엣으로 딱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듀크 웰링턴을 아주 아름답게 찍은 사진이 있고, 엘라 피츠제럴드를
찍은 사진이 1948년도 뉴욕 클럽에서의 사진인데 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하죠. 엘라 피츠제럴드가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고 저쪽 객석 쪽에 듀크 웰링턴과 베니 굿맨이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사진. 그리고 또 다른 비밥 트럼펫의 영웅인 패츠 나바로, 트럼펫터 패츠 나바로를 1948년. 그러니까 모두가 한 48년, 50년대 초반 이런 사진들인데 또 한 사진을 또 말씀드리자면 루이 암스트롱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찍은 55년도 사진.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이 아티스트의 모습. 그러니까 재즈 팬이 아니면은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또 무슨 잡지의 화보처럼 찍은 색소포니스트 소니 스티스를 찍은 53년도 사진 아주 유명하고요. 셀로니어스 몽크가 20대 말에 민튼스 플레이하우스에서 비밥 혁명을 일으킬 당시에 셀로니어스 몽크의 사진도 이렇게 담아낸 이렇게 이제 재즈 뮤지션들을 아주 독특한 시선으로 찍어낸 사진들이 아주 유명한 분이라는 거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첫 번째 사진은 테너 색소포니스트 덱스터 고든. 이게 재즈 사진의 전설과도 같은 사진이죠. 1948년도 로얄 루스트 클럽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대학교 때 우리나라 카페에서 본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사진인지도 모르고 봤던 이미지가 바로 이 사진이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라이터 하나를 팍 때려놓고 굉장히 우아한 담배 연기. 이분 사진 속에 이 담배 연기가 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20대 젊은 색소포니스트 덱스터 고든이 아주 특징이 아주 잘 살아있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많은 앨범의 이미지로 쓰였는데 덱스터 고든의 발라드 연주를 모아놓은 발라드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에도 이제 커버 사진으로 쓰였고요. 이때 48년도에 이 사진을 들고 나오면서 47년도 덱스터 고든의 연주를 덧붙이고자 하는데 덱스터 고든의 덱스터 라이즈 어게인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58년도에 나왔지만 45년부터 47년도에 사보이 레코드에서 덱스터 고든이 녹음한 곡들을 모은 앨범인데요. 이 중에 47년 12월에 녹음한 Setting the Face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데 20대 중반에 덱스터 고든의 아주 파릇파릇한 젊은 시절의 연주가 있고 48년도 찍은 로얄 루스트 클럽에서 아마 이런 곡들을 연주하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을 한번 붙여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사진은 비밥의 전설 찰리 파커를 찍은 사진인데요. 1949년도 이 사진의 부제가 메트로놈 올스타즈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1949년 그러니까 1949년 찰리 파커가 죽기 6년 전 최고의 전성기 시절이 아닐까 싶은데 이 당시 이제 재즈 잡지들이 미국의 재즈 잡지사들이 매년 독자 투표를 해갖고 각 악기당 1, 2, 3위 베스트 멤버들을 뽑았는데 1949년에 알토 색소폰에서는 찰리 파커가 대표로 뽑혔고 이 메트로놈이라는 잡지에서 각 부문 1, 2위로 한 뮤지션들을 모아서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그룹 이름을 메트로놈 올스타즈라고 했고 그해 메트로놈 올스타즈 멤버들이고 왼쪽부터 기타리스트 빌리 바우어, 베이시스트 에디 사프란스키, 찰리 파커, 그리고 맨 오른쪽은 피아니스트 레니 트리스타노. 이게 사진이 보면 두 장의 사진이 같이 있는데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의 사진인데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렘브란트 초상이나 그러니까 개인 자화상이나 이런 걸 보면 라이트 개념이 한쪽에서 퍽 때려지는 라이트 개념인데 그런 렘브란트 회화를 보는 듯한 라이팅 그 네 뮤지션이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레이아웃이 연출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굉장히 예술성 있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녹음한 메트로놈 올스타즈에 발표한 곡들 중에 오버타임이란 곡과 빅토리 볼이란 곡을 한꺼번에 낸 78회전 음반 중에 오버타임이란 곡을 한번 음악 쪽으로 한번 달아보기로 하고요. 트럼펫에는 그해 디지 길레스피, 마일스 데이비스가 뽑혔나 봐요. 트럼본에는 제이제이 존슨이 있고 드럼에는 셸리맨. 그야말로 이제 올스타들이 함께한 연주고요. 우리는 뭐 지금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카메라로 뭐 흑백인이 온갖 거를 갖다 지금 다 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어려서만 해도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주름상자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도 국민학교 졸업사진, 단체 사진 찍을 때 사진사가 와서 찍는데 그러니까 주름상자에 검은 거 이렇게 천 있어가지고선 사진기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샷다 손에 쥐고 주름상자 안에 들어가갖고선 이렇게 보고선 찍으면 그냥 안 찍혀요. 실내에서는 무조건 후레쉬가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게 탁 하면서 빛이 번쩍 나요. 그 빛으로 라이트를 해가지고선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시절 흑백 사진인데 그 시절 라이트도 안 터트린 거거든. 라이트 터트리면 그게 다 안 살 거거든. 담배 연기 이런 거 다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라이트 없이 별도의 라이트 없이 있는 조명으로 그걸 갖다 재현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스냅 사진에 되게 굉장히 능한 근데 그냥 스냅 사진이라기에는 라이트를 다루는 실력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분이 뭐 공연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타의 이미지와는 다른 사진사가 든 라이트를 터트린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사진 성향들이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라이브하고 자연스러운 사진이 많아서 좋지 않나. 혹은 또 굉장히 만들어진 듯한 아까 제가 렘브란트 회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만들어진 라이트 개념 속에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까지 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사진은 빌리 헐리데이 사진인데 1954년 사진이에요. 빌리 헐리데이의 옆모습 프로필을 찍은 클로즈업 사진인데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빌리 헐리데이의 얼굴의 디테일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분위기, 인물 뒤쪽에 어떤 담배 연기가 싹 또 그건 연출한 거죠. 어떤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실루엣이 멋진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허먼 레너드의 사진을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독 빌리 헐리데이 사진이 많아요. 몇 장을 더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1953년도 LA 공연장의 무대 뒤쪽에서 이렇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듯한 53년 사진이 한 장 있고 55년도에 찍은 두 개의 사진인데 악보 위에 빌리 헐리데이의 안경과 그런 소품으로 아주 되게 독특한 시선을 준 사진도 있고 빌리 헐리데이가 공연 리허설 중에 서 있는 발크로즈업의 사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49년, 53년 이렇게 노래하는 사진들. 이분이 빌리 헐리데이를 특별하게 좋아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사진으로 돌아가서 그 54년도에 빌리 헐리데이는 어떤 앨범을 내고 있었나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빌리 헐리데이의 빌리 헐리데이라는 54년 앨범이 있고요. 그 중에 오토민 뉴욕이라는 곡을 달아봤는데 마침 가을이고 하니 오토민 뉴욕 아주 부드럽고 소담하게 부른 그런 빌리 헐리데이의 곡을 한번 달아보기로 하고요. 네 번째 사진은 프랭크 시나트라를 1958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발견하고 이게 누군지 몰라갖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갖고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허먼 레너드가 찍은 사진이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이 독특한 앵글, 그러니까 시선과 앵글이 뮤지션을 찍어도 이렇게 실루엣으로 찍을 때 어떤 그 분위기라는 게 이 프랭크 시나트라 찍은 사진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나 하는 사진인데 몬테카를로의 한 클럽에서 공연 중인 프랭크 시나트라를 찍은 사진이라는데 한 손에 담배를 들고 다 포즈를 취하는 그 노래 중간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그 뒷모습이 아주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58년도에 프랭크 시나트라 앨범을 한번 또 조사를 해보니까 프랭크 시나트라 Sings for Only the Lonely라는 앨범이 있어요. 앨범 제목이 좀 긴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이 한 곡 있어서 맨 마지막 곡인데 One for My Baby라는 곡인데요. 이 앨범이 그러니까 사랑의 슬픔, 아픔, 뭐 시련, 짝사랑 이런 걸 테마로 한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가 앨범들의 어떤 테마를 정해서 하던 시절의 앨범인데 One for My Baby라는 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One for My Baby 여기서 one은 술 한 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가사에 시간대가 나오는데 새벽 2시 45분이에요. 혼자 바에 앉아갖고 바텐더를 이야기 친구 삼아서 이렇게 읊조리듯 노래하는 건데 한 잔은 내 떠나간 연인을 위해서 한 잔은 내가 돌아갈 길을 위해서 바텐더한테 이렇게 청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앨범 자체를 넬슨 리델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는데 이 곡에서만큼은 넬슨 리델에게
프랭크 시나트라가 좀 많이 빠져달라고 녹음 그 부탁을 했다고 하고 피아니스트와 약간 대화하듯 노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다른 곡들은 보면 이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주 아름답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곡은 보컬과 피아노 위주로 넬슨 리들 오케스트라의 다른 파트들은 아주 잔잔하게 깔아주는데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 중에 가장 미니멀하게 가장 재즈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프랭크 시나트라 전기를 쓴 작가가 프랭크 시나트라가 보여준 최고의 음악 연기라고 이 곡에 대해서 그렇게 저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곡의 마지막 부분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 보통은 노래가 끝나갈 때 전체 음악을 페이드 아웃 시키잖아요. 근데 이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노래를 하다가 마이크에서 본인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녹음을 했다는 거죠. 그게 그대로 이 곡 안에 말미에 담겨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곡으로 이 사진과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장의 사진과 4 뮤지션의 4곡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 허먼 레너드 사진 좋은 사진들이 너무 많아서 한 회에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4명의 뮤지션을 찍은 사진과 곡들을 한번 매칭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